오늘은 제 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이제 일본 유학 오시는 분들이나 뭐 직장인들 아니면 워홀 오시는 분들이 무조건 겪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집 구하기.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집 구하기일 텐데 1년 동안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 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크기고, 그리고 이제 계약할 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들어오면은 왼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신발장이 되게 큰 편이었거든요. 왜냐면은 신발장이 무조건 커야 된다라고 저는 부동산 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신발이 있고, 아직까지는 자리가 넉넉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생활용품들을 넣어놓을 수 있는 공간까지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가 일본 집을 구할 때 무조건 옵션 2개를 넣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K예요. 이제 키친이랑 분리되어 있는 형태. 그게 뭔가 방이랑 구분도 되면서 아늑하다라고 느껴가지고, 그래서 바로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복도에는 키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보다 되게 작아요. 요리하기에는 되게 작은데 열심히 요리를 하느라 항상 힘듭니다. 자꾸 재료를 손질하다가 뭐가 뚜루루 떨어지고. 그리고 옆에는 이제 냉장고랑 세탁기가 아니고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있는데, 이제 보통 가전 3종 세트라고 하는데 냉장고랑 전자레인지랑 세탁기 이렇게 3개를 중고 렌탈로 할지 신품을 구입을 할지 중고로 구입을 할지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가격이 가장 높은 거는 당연히 신품이겠죠? 그 다음에가 중고 렌탈이에요. 렌탈은 아마도 다시 수거해가는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비싼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아예 막 서칭을 하다가 동경 중고장터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한국인들이 쓰는 냉장고는 김치를 넣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서 뭐 프로의 손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나?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진짜로 너무 깔끔한 제품이 와가지고 저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3개 해가지고 저는 44,000엔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깔끔하고 기능도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주방이 있고, 바로 이쪽으로 도시면은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서도 제가 무조건 넣어야 하는 옵션 중에 하나인 변기랑 욕실이랑 구분되는 거예요. 저는 이 건식 화장실에 대한 로망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무조건 이걸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뭔가 아늑한 욕실이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도 튈 일도 없고 되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집 안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공간이에요. 요 세면대가 그냥 딱 뭔가 가볍게 씻기도 좋고, 이렇게 보시면은 수납도 안에 할 수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은 조명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콘센트를 꽂을 구멍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드라이기 같은 거 사용할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전기세 아까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탁기, 되게 미니미한 사이즈인데 혼자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세탁도 잘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가 저의 욕실, 화장실이고, 마지막으로 뭐 집이 좁으니까 금방 설명이 끝나네요. 방으로 가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집을 볼 때 바닥 컬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느낌의 우드 컬러였고, 그 느낌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이런 우드톤의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블도 의자도 다 약간 이렇게 우드톤의 제품들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벽에는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를 해놨고, 아직은 너무 뭔가 텅텅 비어있긴 한데 인테리어는 뭐 차근차근 하는 맛이니까. 제가 또 동물의 숲을 옛날에 좋아했거든요. 너무 한 번에 빨리 샤샤샥 하면은 금방 질리니까 하나씩 천천히,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제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제 방 크기는 6조 정도 되는 크기의 방이고, 가격은 진짜 비쌉니다. 저는 가장 선호했던 게 신축, 깔끔한 인테리어가 무조건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주변에 좋은 노선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가격이 확실히 비싸긴 한데, 저는 관리비랑 월세를 합치면 한 달에 89,000엔을 내요. 되게 비싸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많은 옵션들을 넣어서 그런 거고, 사실 더 저렴하게 구하려면 많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좋은 노선에 살기도 하고 엄청 신축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이제 알바도 슬슬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을 찾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원하는 집을 찾았다 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약금을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일본은 초기 비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월세의 보증금 개념보다는 되게 작은, 자기 월세 기준에서 한 3, 4배 정도 되는 금액을 초기 비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월세를 작게 잡아 70만원 정도에 한다 치면은 보통 적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이제 송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살면서 솔직히 해외 송금을 해볼 경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면은 뭔가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에서 송금을 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송금할게요 띵 하면은 띵 하고 바로 오잖아요. 근데 해외 송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쪽 부동산에서 확인할 때까지 거의 3, 4일이 걸려가지고 3, 4일 동안 내가 그 돈을 이상한 데다 버린 건 아닌가? 잘 보낸 건 맞나? 이 뭔가 불안감에 되게 많이 시달렸었는데, 그리고 또 은행에서는 송금 수수료가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훨씬 송금 수수료가 저렴한 모인에서 콜라보 제의가 와가지고 이거를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일본에 해외 송금을 할 일이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일본에서 살고 있으면서 통장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바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화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한화를 이제 일본 계좌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이따가 장 보러 나가기 위해서 한번 10만원을 송금을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콜라보를 하면서 제 이름으로 쿠폰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수료가 원래도 저렴한데 5,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따로 발급 받을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쿠폰을 이용해서 송금을 해보려고 해요. 어플을 그냥 다운받은 다음에 간편 로그인이 요즘 잘 돼 있어가지고 저는 네이버로 바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엔을 송금을 하면은, 지금 쿠폰까지 등록을 하면은 지금 99,0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저는 그대로 지난번에 송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거 이용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이렇게 송금 신청을 하면은 12시 1분에 송금을 했는데 바로 서류 검토 중이 떴어요. 입금이 확인되었다는 알림이 오면서 그렇게 되면 거의 10분 안에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집을 구할 때 계약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게, 사실 돈이랑 관련된 게 제일 불안하잖아요. 사실 다른 거는 다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뭔가 내 돈 바닥에 버릴까봐. 그래서 모인 어플을 사용하면은 불안감도 덜 수 있고, 계약금 송금하거나 아니면은 뭐 일본 계좌로 용돈 같은 거 받을 때 모인 어플 사용하면은 되게 간편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일본 실시간 송금 런칭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에어팟 맥스 같이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일본 실시간 송금 이용하면서 상품까지 받아가면은 좋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제 집에 대한 정보랑 이제 집 구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일본 생활을 정말 꿈꿔왔던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상 오게 되면은 사실 처음엔 되게 바빠요. 막 주소 등록도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일본에 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할 정도로 되게 빠르게 바쁘게 지나가는데, 그러고 나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워홀이 풀리면서 워홀도 많이 오시고, 이제 후기들을 들어보면은 현타가 벌써 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뭔가 확실한 목표시까지는 아니어도 항상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뭔가 그런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질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도 되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많이 꿈꿔왔던 생활이니까 재밌게 즐기고 가면 좋잖아요. 그래서 다들 오시면은 일본어 공부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돈 최대한 많이 모아오세요. 그게 가장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